너 동생 보험금 있다며?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복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48세 여성 정민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민희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딸 수민이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 빚이 좀 있어서 말이야. 민희야, 너도 알잖니?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겠니? 조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던 정민이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며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민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 채널은 황혼님들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단백질 섭취는 근육 손실을 막는 핵심이므로 맵기 두부, 달걀, 살코기 등을 챙겨 드세요. 유용한 생활 정보 한 줄이었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12시간 전 오후 4시 장례식장 빈소는 여전히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3일째 접어들자 민희의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죠. 검은 상복을 입은 채 절을 받고 인사를 받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일. 그 모든 게 마치 끝나지 않는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기운 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같은 대화를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민희는 로봇처럼 움직였죠. 감정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조문객 중 한 명이 민희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수 씨가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민희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이 메어서 나오지 않았죠. 그저 작게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조문객이 돌아간 뒤 민희는 잠시 빈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한쪽 구석에 마련된 작은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민수야, 너 왜 그랬어? 왜 그렇게 급하게 갔어? 민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해도 멈출 수가 없었죠. 동생 정민수는 사흘 전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45의 나이, 너무도 젊은 나이였죠. 민희는 어렸을 때부터 동생을 챙겼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그랬죠. 민수는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지만 누나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명절 때마다 용돈을 챙겨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항상 달려왔죠. 그런 동생이 이제는 영원히 볼 수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민희의 남편 강태수가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응, 괜찮아. 그냥 좀 쉬려고. 태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희를 바라봤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 내일이면 발인이니까. 그때까지만 버티자. 민희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야지 뭐.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 저녁 장례식장 식당에서 간단히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희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죠. 발신자는 민수의 친구 이철호였습니다. 누나, 민수가 생전에 저한테 부탁한 게 있어서요. 장례 끝나고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민희는 문자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부탁일까? 궁금했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죠. 일단 답장만 보냈습니다. 알겠어요. 장례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민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밥을 떴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죠. 몇 숟가락 뜨고는 그만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남편 태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먹어야 힘이 나는데 조금만 더 먹어봐. 민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먹겠어. 목으로 안 넘어가. 태수는 한숨을 쉬며 민희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렇게 3일째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희는 빈소 옆 작은 방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동생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보험금 많이 들어놨다며. 철호가 그러더라. 장례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민수는 평소 보험을 꼼꼼하게 챙기는 편이었고 사망보험금이 상당한 금액이라는 걸 알게 됐죠. 민희는 그 돈이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동생이 목숨값으로 남긴 돈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죠. 민수야, 이 돈 어떻게 써야 할까? 내 뜻대로 쓰고 싶은데. 민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죠. 새벽까지 뒤척이다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시어머니가 찾아온 것이었죠. 새벽 4시 장례식장 복도 형광등 불빛만이 하얗게 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 속에서 민희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죠. 사흘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 눈가엔 눈물 자국이 채 마르지 않았고 손에 든 휴대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 화면엔 남동생과의 마지막 문자 대화가 떠 있었습니다. 누나, 주말에 같이 밥 먹자. 내가 살게.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못했죠. 그때 복도 끝에서 뚜벅뚜벅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여인이 검은색 한복을 입고 다가오고 있었죠. 72세 여성 신말순, 민희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조문을 마치고 나가는 길인 듯 민희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주변을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죠. 민희야. 민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곤에 지친 눈빛이었죠.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너 동생 보험금 있다며? 그 한마디에 복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희의 눈빛이 흔들렸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민희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 시누이, 수민이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 빚이 좀 있어서 말이야. 민희야, 너도 알잖니?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겠니? 민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며 화면이 꺼져버렸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시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희가 대답하지 않자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조문객 명부가 놓인 테이블 모서리에 살짝 밀어놓았죠. 여기 수민이 계좌번호야. 1,000만 원만이라도 좀 부탁한다. 그 순간 민희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차가운 눈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돌아서서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민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두 손을 꽉 쥐었죠.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말이에요. 테이블 위에 놓인 메모지에는 수민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희는 그 메모지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구겨서 주먹 안에 꽉 쥐었죠. 다음 날 오전 7시 민희는 테이블에 앉은 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 안에 구겨진 메모지를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죠. 시어머니가 남긴 계좌번호 메모, 그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마 이럴 수가. 남편 태수가 복도로 나와 민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며 다가왔죠. 여보, 왜 여기 있어? 추워. 안 들어가? 민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 안의 메모지를 태수에게 내밀었죠. 태수는 메모지를 펴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벽에 시어머니가 오셨어. 민수 보험금 얘기하시면서 수민이 빚 갚는데 좀 보태달라고. 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어머니가 장례식장에서? 민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죠.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처남 장례식에 와서 돈 얘기를? 태수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참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리칠 수는 없었죠. 민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00,000원이래. 1,000,000원만이라도 좀 보내달라고. 우리 엄마지만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태수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민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신경 쓰지 마. 그냥 무시해. 장례 끝날 때까지만 참자. 민희는 남편의 품에 안긴 채 조용히 울었습니다. 동생을 잃은 슬픔에 더해 이런 모욕까지 당해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했죠. 오전 10시 조문 시간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민희는 다시 상복을 가다듬고 빈소로 들어갔습니다. 조문객들이 속속 들어왔고 민희는 기계적으로 절을 받았죠. 그런데 조문객 중 한 명이 민희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민수의 직장 동료였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민수 씨가 보험을 꽤 많이 들어놨다고 들었는데 유족분들은 당분간 경제적으로는 괜찮으시겠네요. 민희는 깜짝 놀라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보험금 얘기가 벌써 퍼진 걸까요? 아, 네, 그렇긴 한데요. 다행이에요. 민수 씨가 평소 가족 생각이 많으셨나 봐요. 누나분 걱정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민희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동생이 자기를 얼마나 아꼈는지 새삼 느껴졌죠. 네, 고맙습니다. 조문객이 돌아간 뒤 민희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친척 아주머니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민희야, 보험금 많이 나온다며? 그거 어떻게 쓸 거야? 민희는 당황했습니다. 이 얘기가 왜 이렇게 빨리 퍼지는 걸까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그래도 계획은 세워야지. 요새 물가도 비싸고 애들 대학 등록금도 만만치 않잖아. 민희는 대답 대신 작게 웃기만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죠. 오후가 되자 조문객이 줄어들었습니다. 민희는 잠시 쉬려고 밖으로 나왔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민희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죠.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어머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희야, 아침에 너무 갑자기 얘기해서 미안했다. 근데 말이야, 내 입장도 좀 이해해줘. 수민이가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 민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민수가 남긴 보험금 그게 너한테 다 가는 거 맞지? 수민도 가족이니까 죽은 내 동생도 하늘에서 도와줬으면 할 게다. 민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죠. 어머님, 지금 장례 중인데 이런 얘기는. 알아. 근데 내 마음이 급해서 그래. 수민이가 빚쟁이한테 독촉 전화 받는 거 보면 내 심장이 찢어질 것 같단다. 민희야,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겠니? 민희는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일단 장례부터 마쳐야 했으니까요. 어머님 장례 끝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민희야. 역시 우리 며느리는 착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희는 휴대폰을 꽉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죠. 민수야,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발인을 마친 지 사흘째 되는 날, 민희는 집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유품들을 정리하려니 손이 떨렸죠. 민수가 즐겨 입던 옷, 자주 쓰던 물건들,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습니다. 민희는 민수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죠. 어릴 적 남매가 함께 찍은 사진, 명절 때 찍은 단체 사진, 하나하나 꺼내보며 민희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너 왜 이렇게 사진을 많이 챙겨뒀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죠. 민희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민희야, 발인도 끝났으니까 이제 좀 정리됐지? 그 보험금 말이야. 민희는 전화를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또 그 얘기였죠. 어머님, 아직 보험금 나오지도 않았어요. 시간이 좀 걸린대요. 그래도 곧 나올 거 아니야. 민희야, 부탁이다. 수민이가 정말 힘들어해. 채권자들이 매일 전화하고 집 앞까지 찾아온대. 1,000만 원만 아니 500만 원만이라도. 민희는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돈은 민수가 남긴 거예요.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너한테 간 돈이면 내 거지. 민수도 가족 도우라고 보험 들어놓은 거잖아. 어머님, 알았어. 그럼 300만 원만이라도. 응? 그 정도는 괜찮지? 민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장례 끝난 지 사흘밖에 안 됐어요. 제가 아직 동생 잃은 슬픔도 추스르지 못했는데 이런 얘기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내가 너무 급했나 보다. 근데 민희야, 나도 딸 걱정에 미치겠단다. 조금만 생각해줘.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 태수가 거실로 들어왔죠. 또 전화 왔어? 응, 어머님. 또 그 얘기? 민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는 화가 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아니지. 처남 장례 끝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그리고 그 돈은 민수가 여보 생각해서 남긴 건데 무슨 권리로.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해 어머님이 계속 전화하시는데. 태수는 민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강하게 나가야 해. 이번에 넘어가면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야. 민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성격을 잘 아니까요. 한번 물러서면 끝도 없이 요구할 거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 오후 민희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시누이 강수민이었습니다. 언니 나야. 엄마한테 들었어. 언니가 보험금 받는다며? 나 지금 정말 힘들어. 사업 실패하고 빚만 2억 5천 남았어. 채권자들이 하루에도 10통씩 전화해. 언니 나 좀 도와줘. 1,000만 원만 아니 500만 원만이라도. 민희는 문자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누이까지 나섰네요. 잠시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지. 언니 친정보다 시댁이 우선 아니야? 나 진짜 절박해. 민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친정보다 시댁이 우선?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죠. 동생 장례 끝난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이게 사람이 할 말인가. 민희는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죠. 그날 저녁 민희는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결심했어. 뭘? 이번엔 안 당해. 절대로. 태수는 민희의 눈빛을 보고 놀랐습니다. 평소 온순하고 참을성 많던 아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뭘 할 건데? 일단 증거부터 모아야겠어. 시어머니랑 수민이가 뭐라고 했는지 다 기록해 둘 거야. 그래, 잘 생각했어. 민희는 그날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전화 내용을 녹음하고 문자 메시지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며칠 뒤 민수의 친구 이철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누나, 내일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민수가 누나한테 꼭 전해달라고 한 얘기가 있어요. 민희는 궁금했습니다. 동생이 무슨 얘기를 남겼을까? 알겠어요. 내일 오후 3시에 어때요? 좋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민희는 문자를 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이면 동생이 남긴 메시지를 듣게 되겠죠. 그날 밤 민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생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민수야, 너 무슨 얘기를 남긴 거야? 다음 날 오후 3시, 민희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카페 한쪽 구석에 이철호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누나, 여기 앉으세요. 고마워요, 철호 씨. 민희는 자리에 앉으며 철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민수의 대학 동기였고 10년 넘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죠. 철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민수 일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아직 믿기지가 않아요. 저도요, 아직도 꿈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호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죠. 누나, 이거 민수가 한 달 전에 제게 맡긴 겁니다. 혹시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누나한테 꼭 전해달라고요. 민희는 깜짝 놀라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에요? 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일 있냐고 물었는데
형은 그냥 만약을 대비한 거라고만 하더라고요. 민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누나에게라고 민수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죠. 그리고 민수가 한 가지 더 부탁했어요. 철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누나, 혹시 시댁에서 보험금 얘기 나왔나요? 민희는 깜짝 놀라 철호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철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그러더라고요. 누나네 시어머니한테 전화 받았다고. 신우 입은 빚 때문에 돈 좀 빌려달라고. 민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수한테도요? 네. 민수가 엄청 화나 있었어요. 자기 누나 시댁에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 아는데 자기한테까지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다고. 민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동생이 그렇게까지 자기를 생각해줬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슬펐죠. 철호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민수가 그러더라고요.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 생기면 누나가 시댁 때문에 또 힘들어할까봐 걱정된다고. 그래서 이 편지를 썼대요. 민희는 봉투를 꺼내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수의 손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누나에게. 누나,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누나 미안해. 내가 더 오래 살아서 누나 옆을 지켜주지 못해서. 누나, 내가 남긴 보험금은 누나 거야. 절대로 시댁에 한 푼도 주지 마. 누나가 그동안 시댁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다 알아. 시어머니는 맨날 누나한테 이것저것 간섭하고 그 딸은 자기 빚 해결하려고 누나한테까지 손 벌렸잖아. 한 달 전에 누나네 시어머니가 나한테도 전화했어. 수민이 빚 갚는데 돈 좀 빌려달라고. 나는 단칼에 거절했어.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말했지. 누나한테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누나는 그동안 충분히 참아왔어요. 누나, 이제 그만 참아. 누나 인생은 누나 거야. 시댁 눈치 보지 말고 누나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내가 남긴 돈으로 누나가 하고 싶었던 거 다 해. 그리고 만약 시댁에서 보험금 달라고 하면 절대 주지 마. 필요하면 변호사 선임해서라도 막아. 내 친구 철호가 도와줄 거야. 철호한테 부탁해놨어. 누나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민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생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걱정했다는 게 가슴 아팠죠. 철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 민수가 저한테도 부탁했어요. 누나가 시댁 때문에 힘들어하면 법률 상담 연결해드리라고. 제 친구 중에 변호사 있거든요. 민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누나, 민수 뜻대로 하세요. 이제는 누나가 누나 인생 살아야죠. 민희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동생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죠.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희는 결심했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이제 나는 안 참을 거야. 내 말대로 내 인생은 내가 살게. 그날 저녁 민희는 남편에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태수는 편지를 읽고 눈시울을 붉혔죠. 민수가 정말 좋은 동생이었네. 응, 정말 좋은 동생이었어. 민희는 편지를 소중히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철호에게 문자를 보냈죠. 철호 씨, 변호사분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법률 상담 받고 싶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네, 누나.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제 친구한테 얘기해 볼게요. 고마워요. 민희는 문자를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준비를 시작할 때였죠. 다음 날 오후, 민희는 철호가 소개해준 변호사와 상담을 마쳤습니다. 변호사는 민희에게 명확하게 조언했죠. 현재 상황으로는 법적 대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금전 요구가 반복되고 압박성 메시지나 통화 내용이 있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요. 정말요? 네. 일단 증거를 더 모으세요.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모두 캡처해 두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오는 연락들도 계속 기록하세요. 민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 두렵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신우이 수민이었죠. 여보세요. 언니 나야. 왜 내 문자에 답 안 해? 무시하는 거야? 수민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희는 한숨을 쉬었죠. 수민아 지금은 좀. 언니 나 진짜 급해. 이번 주까지 300만 원 안 갚으면 법적 조치 들어간대. 제발 좀 도와줘. 수민아, 그건 내 빚이잖아. 왜 내가. 뭐? 언니, 지금 그렇게 나와?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민희는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수민아, 나도 지금 동생 잃고 힘든 상황이야. 나도 여유가 없어. 언니, 보험금 받잖아. 나 알아. 엄마한테 들었어. 그거 얼만데 나 좀 못 도와줘? 민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민아, 그 돈은 민수가 남긴 거야. 내가 손댈 돈이 아니야. 뭐? 언니, 지금 나한테 그렇게 나와? 나도 가족인데 가족이 그 돈 쓰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 수민아, 그만해. 나 더 이상 이 얘기 안 할 거야. 민희가 전화를 끊으려 하자 수민이 소리쳤습니다. 언니, 언니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생각이 있어. 엄마한테 말씀드릴 거야. 언니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그래, 그렇게 해. 민희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이 확고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희의 휴대폰에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수민에게서 온 것들이었죠. 언니, 나 진짜 화났어. 언니가 이럴 줄 몰랐어. 언니 친정보다 시댁이 우선이지. 시집 온 사람이 친정만 챙기면 어떡해? 나 진짜 절박해. 언니는 내 상황 생각도 안 해? 좋아. 언니가 그렇게 나올 거면 나도 방법이 있어. 가족들한테 다 말할 거야. 민희는 문자를 하나하나 읽으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특히 친정보다 시댁이 우선이라는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죠. 민희는 모든 문자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보여줬죠. 여보 봐. 이게 뭐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태수는 문자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쳤네, 완전히 미쳤어. 여보, 이거 변호사한테 보여줘. 이건 명백한 협박이야. 응, 그럴 거야.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희야, 수민이한테 들었어. 너 왜 그렇게 냉정하게 나와? 수민이가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 민희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동생 잃고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런데
어머님이랑 수민이는 보험금 얘기만 하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민희야, 그게 아니라. 어머님, 수민이 빚은 수민이가 해결해야죠. 왜 저한테 요구하세요? 저는 은행이 아니에요. 민희야,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말대꾸가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저 더 이상 이 얘기 안 할 거예요. 너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민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저장했죠.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민희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증거가 더 모였어요. 내일 사무실에 찾아가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오세요. 민희는 전화를 끊고 증거 파일들을 정리했습니다.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캡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모두 폴더에 정리해뒀죠. 민수야, 내 말대로 할게. 이제 나는 안 물러서. 그날 밤 민희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마음이 편해졌기 때문이죠. 다음 날 오전 10시, 민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민희가 가져온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죠. 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금전 요구, 협박성 메시지, 반복적인 압박 전화 다 기록되어 있네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선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금전 요구나 압박성 연락을 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으로요. 그리고 필요하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시댁분들이 직접 찾아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민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어머님이. 그럼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네요. 만약 찾아오면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남편분이나 제3자를 동석시키세요. 그리고 대화 내용은 녹음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는 민희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희는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그날 오후 민희는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정민수 씨 보험금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서류 검토 중이고요. 일주일 정도면 지급 가능합니다. 그럼 제 계좌로 입금되는 거죠? 네, 수익자로 등록되신 분 계좌로 입금됩니다. 감사합니다. 민희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보험금 일주일 안에 나온대. 그래. 그럼 일단 당신 명의 계좌에 넣어두자. 우리 엄마랑 동생이 손대지 못하게. 응, 그래야지. 민희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말이죠. 민수야, 내 돈으로 내가 원하던 일을 할게. 민희는 민수의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철호 씨, 민수가 생전에 장학사업 하고 싶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민수가 그런 얘기 자주 했죠.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고 싶다고. 그거 우리가 해보면 어떨까요? 보험금으로. 철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민수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그죠? 그럼 친구분들이랑 한번 모여서 얘기해봐요.
제가 자리 마련할게요. 네, 누나. 고맙습니다. 민희는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생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며칠 뒤, 민희는 민수의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두 7명이 모였죠. 민수가 살아 있었으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그러게요. 민수는 항상 남 돕는 걸 좋아했잖아요. 민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민수 보험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매년 어려운 학생 2~3명씩 도와주는 거죠. 친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누나. 우리도 돈 모아서 보탤게요. 민수 기념 장학금이라고 이름 붙이면 좋겠네요. 민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친구들과 함께라면 민수도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장학재단 만들기로 했어. 정말? 잘 결정했어. 민수도 좋아할 거야. 응, 그리고 시댁에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태수는 민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여보, 잘하고 있어. 민희는 그날 밤 민수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누나, 내가 남긴 돈으로 누나가 하고 싶었던 거 다 해. 민수야, 나 내 뜻대로 하고 있어. 걱정 마. 민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동생이 옆에 있는 것 같았죠. 다음 날 민희는 변호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희 씨, 내용 증명 발송 준비 다 됐습니다. 발송하시겠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발송하겠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희야, 너 무슨 짓이야? 우리한테 무슨 내용 증명을 보낸 거야? 민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계속 금전 요구를 하셔서 법적 조치를 취한 거예요. 너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앞으로 금전 요구하시면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민희야, 너 정말 이럴 거야? 네, 그럴 거예요. 민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확신이 있었죠. 민수야, 나 잘하고 있지? 내용 증명을 보낸 지 이틀째 되는 날,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소리 톤이 달랐죠. 민희야,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얼굴 보고 얘기하면 풀릴 거야. 민희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할 얘기 없어요. 민희야, 제발 시애미 부탁이야. 한 번만 만나주라. 응? 민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정면 승부를 해야 한다면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했죠. 알겠어요. 어머님 댁으로 갈게요. 그래. 고맙다, 민희야. 민희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시어머니 댁 가야겠어. 지금? 혼자? 응. 이번에 확실히 매듭 짓을 거야. 태수는 걱정스러웠지만 민희의 결심을 존중했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만약을 대비해서 휴대폰 녹음 켜놔. 알았지? 응, 그럴게. 민희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 안에는 변호사 명함, 내용 증명 사본, 증거 자료들이 들어 있었죠. 시어머니 집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민희는 운전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었죠. 민수야, 나 잘할 수 있지? 내가 옆에서 지켜봐줘.
시어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시어머니가 나왔죠. 미니야 왔니? 어서 들어와. 미니는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누가 앉아 있었죠? 시누이 수민이었습니다. 미니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둘이 함께 있다는 건 뭔가 준비한 게 있다는 뜻이었죠. 어머님, 수민이도 여기 있네요.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수민이도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미니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죠. 시어머니가 차를 한 잔 내왔습니다. 미니야, 차 좀 마셔라. 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죠. 미니야, 우리 얘기 좀 하자. 그 내용 증명 말이야. 너무 섭섭하더라. 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계속 금전 요구를 하셔서 어쩔 수 없었어요. 수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금전 요구가 뭐야? 우리 가족인데 서로 돕자는 거잖아. 미니는 수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민아, 내 빚은 내가 해결해야 해. 내가 왜 갚아줘야 하는데? 언니,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라고 빚까지 대신 갚아줘야 해? 시어머니가 급히 말했습니다. 미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정말 어려워서 그래. 수민이가 채권자한테 고소당할 수도 있대. 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수민이 문제예요. 제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수민이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올려놨습니다. 거기에는 금액이 적혀 있었죠. 언니 봐. 우리가 계산해 봤어. 보험금에서 3천만 원만 우리한테 주면 돼. 그 정도면 언니한테도 부담 안 되잖아. 미니는 종이를 보고 황당했습니다. 둘이 미리 계산까지 해놨다니요. 3천만 원이요? 그것도 부담 안 된다고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미니야,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우리도 알아. 그 정도 주고도 너희한테 많이 남잖아. 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카드를 꺼낼 때였죠. 미니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와 수민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죠. 뭐야, 그건? 미니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수민아.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뭔데? 미니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우선 보험금 얘기부터 할게요. 어머님께서 궁금해 하시니까. 시어머니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래, 얼마나 나왔는데? 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다 사용했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수민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니를 바라봤죠. 뭐라고? 보험금 이미 다 사용했어요. 한 푼도 안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민수가 남긴 돈을 벌써 다 썼다고? 어디다 쓴 거야? 미니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법률사무소에 위임했습니다. 뭐? 앞으로 어머님이나 수민이가 저한테 금전 요구를 하거나 압박을 가하면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비용으로 일부 사용했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니야, 너 지금 무슨 짓을? 미니는 서류를 한 장씩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건 어머님께서 저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역이고요. 이건 수민이가 보낸 협박성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건 통화 녹음 내역입니다. 수민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언니 그게. 민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수민아, 너 친정보다 시댁이 우선이라고 했지? 그 문자 여기 다 있어. 변호사님이 보시더니 명백한 가족 내 괴롭힘이래. 시어머니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희야,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려던 건 아니었어. 민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민수 장례식장에서 계좌번호 메모 남기신 거 기억하세요? 저는 그때부터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할 거야? 민희가 수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민아, 가족이라면서 왜 동생 죽고 사흘도 안 돼서 돈 얘기를 했어? 그게 가족이 할 짓이야? 수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희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민수한테도 돈 빌리려고 하셨죠?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민수가 다 얘기했어요. 어머님께서 수민이 빚 갚으려고 민수한테까지 손을 벌렸다고. 민수가 얼마나 화났는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희는 가방에서 민수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민수가 저한테 남긴 편지예요. 읽어드릴까요? 민희는 편지의 일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시댁 사람들한테 절대 돈 주지 마. 누나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다 알아. 이제 그만 참아. 누나 인생은 누나 거야.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민희는 멈추지 않았죠. 민수가 마지막 순간까지 걱정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누나가 시댁 때문에 또 힘들어할까 봐였어요. 민희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어머님, 수민아. 동생 목숨값으로 남긴 돈을 어떻게 손을 벌려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수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민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요? 사실은 아직 손도 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민수 친구들이랑 장학재단 만들 거예요. 매년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는 거죠. 민수가 생전에 하고 싶어 했던 일이에요. 수민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럼 우리는? 민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줘.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얘기 꺼내지 마. 경고했으니까 다음부터는 법적 조치 바로 들어갈 거야. 민희는 일어서서 가방을 챙겼습니다. 어머님, 수민아.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제 인생 살 권리 있어요. 하지만 민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나갔죠. 밖으로 나온 민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뛰었지만 후회는 없었죠. 민수야, 나 잘했지? 이제 나는 자유야. 시어머니 집에서 나온 민희는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기분은 좋았죠.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민희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어떻게 됐어? 괜찮아? 응, 다 끝났어. 이제 괜찮아. 태수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집에 오는 길이야? 응, 지금 가고 있어. 조심히 와. 기다리고 있을게. 민희는 전화를 끊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나 정말 잘한 거지? 내가 원한 대로 했어. 민희는 눈물이 흘렀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수고했어. 태수는 민희를 꼭 안아줬습니다. 민희는 남편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죠. 여보, 나 이제 자유야, 정말 자유야. 그래,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리고 내가 못 도와줘서 미안해. 괜찮아. 자기도 가족 일이라 불편했을 텐데. 그날 저녁 민희는 편안한 마음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먹는 식사였죠. 여보, 밥이 이렇게 맛있는 거였나? 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지. 이제 우리 평화롭게 살자. 응, 그래야지.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희야,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이제 그만할게. 용서해다오. 민희는 문자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린 모양이었죠. 민희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저도 말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을 지켜주세요. 그럼 저도 며느리 도리 다하겠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알았다. 고맙구나. 그 후로 시어머니와 수미는 단 한 번도 금전 문제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내용 증명과 법적 조치 경고가 확실한 효과를 발휘한 것이죠. 민희는 더 이상 시댁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절 때나 연락을 했고 그마저도 예전처럼 간섭하지 않았죠. 민희는 남편과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희는 민수의 사진을 꺼내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내가 나한테 준 마지막 선물 정말 소중해. 민수의 사진 속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희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죠. 민수야, 내가 바란 대로 살게.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살게. 민희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이 평화롭게 말이죠. 1년 후, 민희는 작은 행사장에 서 있었습니다. 정민수 기념 장학금 수여식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민수의 친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철호를 비롯해 7명의 친구들, 그리고 장학금을 받는 학생 3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희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수의 누나 정민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제 동생 민수는 1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떠나면서 저희에게 큰 선물을 남겼죠. 바로 이 장학금입니다. 민희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민수는 평소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이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민희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장학금을 받는 3분의 학생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민수가 살아 있었다면 여러분을 정말 자랑스러워 했을 거예요. 학생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민희는 그들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죠. 행사가 끝나고 민희는 민수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행사장 한쪽에 민수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죠. 민수야, 봤지? 내 꿈 이뤘어.
이제 매년 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어. 민희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죠. 철호가 다가왔습니다. 누나, 민수도 분명 기뻐할 거예요. 그럴까? 당연하죠. 민수가 항상 원하던 일이잖아요. 민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나한테 준 건 돈이 아니었구나. 민희는 차를 세우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죠. 내가 마지막까지 지켜준 건 내 인생의 주도권이었어. 민희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금전 요구, 그리고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게 민수가 준비해 놓은 선물이었죠. 민수는 보험금뿐 아니라 누나가 더 이상 휘둘리지 않도록 용기를 준 것이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어. 민희는 다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마음이 편안했죠.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행사 잘 끝났어? 응, 정말 좋았어. 학생들 표정 보니까 민수도 기뻐할 것 같더라. 그랬겠다. 민희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시댁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민수야, 이게 내가 바란 거였지? 민희는 민수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벌써 수십 번 읽은 편지였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느껴졌죠. 누나, 이제 그만 참아. 누나 인생은 누나 거야. 응, 민수야.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있어. 민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민희는 꿈을 꾸었습니다. 민수가 나타나 활짝 웃으며 말하는 꿈이었죠. 누나, 잘했어. 정말 잘했어. 민희는 꿈속에서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내가 준 선물 잘 쓸게. 응, 누나. 이제 행복하게 살아. 민희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이었지만 기분이 좋았죠. 창밖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죠. 민희는 창가에 서서 해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나 이제 괜찮아. 내가 지켜준 이 인생 잘 살게. 약속할게. 그렇게 민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희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생 정민수가 누나에게 남긴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이번 황혼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동생의 보험금을 달라는 염치 없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혼쭐 내고 진정한 자신의 삶을 찾은 여성의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고 싶지 않으셨나요? 황혼 온도계 채널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정보 또는 고정 댓글에 적힌 메일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다음에도 황혼님들에게 들려줄 재밌고 귀중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